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남편하고 아기 한 명 키우며 살고 있는 세 식구의 아내이자 엄마입니다. 딸은 유치원 다니고 있는데 원래 제가 회사 다니다가 출산하고 나서 휴직계를 몇 년을 냈었어요. 회사에서 먼저 복직을 하지 않겠느냐고 제안을 하더라고요. 육아휴직하면 복직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참 잘된 일이죠. 딸도 이제 어느 정도 의사소통하고 말도 알아들으니까 유치원에 보내고 저는 복직을 했습니다. 유치원이 오후 3시 정도에 끝나요. 그럼 제가 데리러 가지 못하는데 그런 저를 대신해서 딸을 데리러 가시고 제가 퇴근해서 다시 딸을 데리러 갈 때까지 딸을 보살펴 주시는 정말 너무 감사한 분이 계세요. 바로 제 시아버님이십니다. 시어머니는 몸이 좋지 않으셔서 남편 21살에 먼저 돌아가셨고 하나뿐인 아들만 보고 사시다가 손녀를 보신 게 정말 행복하시대요. 제가 휴직하고 있는 중에도 틈틈이 오셔선 집안일 다 해주시고 아기 봐주세요. 지금도 주말에 내가 유진이 볼 테니까 너희들은 데이트 좀 하고 와라 하시면서 딸을 돌봐주십니다. 사실 아버님도 아직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아버님 하시는 일이 출퇴근이 비교적 자유로우세요. 자기가 원한다면 일할 거리들을 집에 가져와서 재택근무로 할 수도 있는 일이라서 딸을 이렇게 돌봐주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도 일하시는데 시간 뺏고 쉬실 수 있는 시간 뺏는 것 같아서 제가 달마다 돈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펄쩍 뛰면서 거절하시더라고요. 원래 아빠들은 딸이 조금이라도 덜 힘들길 바라는 거야. 내가 손녀딸 재롱 보려고 그러는 것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우리 딸내미 힘든 거 덜어주려고 그러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마음 무겁게 가지지 말어. 아버님 말씀에 저도 가슴 한켠이 찡해졌어요. 저랑 아버님은 아버님 말 맞다나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라기보다는 정말 아빠와 딸 같은 그런 사이입니다. 저도 아버님이 아니고 아빠라고 부르고 아버님도 진짜 딸처럼 저를 대하세요. 저와 아버님이 이런 사이가 된 계기는 특별한 이야기가 있어요. 사실 아버님과 저는 제가 남편을 만나기 이전부터 특별하고 깊은 인연으로 만났었던 사이예요. 남편보다 훨씬 이전부터 아버님과 먼저 알았었죠. 저는 외동딸입니다. 엄마, 아빠, 저 이렇게 세 식구가 같이 살았어요. 부모님 사이도 좋으셨고 두 분은 바쁘셨지만 하나뿐인 딸이라고 제게는 뭐든 다 퍼주시는 분들이셨어요. 주말에는 쉬는 시간 아끼셔서 절 데리고 나들이 가시고 잘못을 해도 부드럽게 타일러 주시는 그런 선한 분들이셨죠. 그러나 저희 가족에게 슬픔이 찾아왔어요. 바로 아빠가 암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이던 10살 때였어요. 아빠가 그 무렵에 배가 아프시다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회식이 잦아서 그런가? 요즘 일이 많아서 스트레스 받으니까 소화불량이 오는가 보네. 하시면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거나 가스활명수 한 병 드시는 걸로 끝냈습니다. 그게 화근이었어요. 그때 빨리 병원을 갔어야 하는 건데 말이죠. 아빠가 병원에 가시게 된 건 회사 화장실에서 쓰러지시고 난 후였어요. 회사 구내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하셨는데 먹고 속이 좋지 않으셔서 화장실에서 개워내셨다고 해요. 그리고 나오는 길에 갑자기 피를 울컥 토하셨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다고 해요. 그걸 회사 동료분이 발견해서 119에 신고해서 병원으로 옮겨졌고요. 병원에서 정밀검사와 온갖 검사를 다 받으셨고 그 결과는 위암이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모두 충격을 받으셨어요. 아직 딸이 10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위암이라니 다들 믿을 수가 없었죠. 그날부터 아빠는 바로 수술을 받으셨고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시작하셨어요. 항암 치료는 그 치료보다 약의 독함과 부작용이 정말 고통스러운 치료입니다. 더군다나 위암이셔서 먹는 것에도 극도의 제한이 걸려서 정말 힘들어 하셨죠. 아빠는 몇 달 새에 살이 15kg 이상 빠지시고 저보다도 더 말라가셨습니다. 피부는 창백해졌다가 누래졌다가를 반복했고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암 환자들처럼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하셨어요. 결국 아빠는 엄마에게 자신의 머리를 밀어달라고 부탁하셨어요. 삭발을 한 아빠의 모습을 본 날 아빠는 저를 놀라게 하지 않으시려고 일부러 환하게 웃으시면서 아빠 빡빡머리다. 빡빡머리 웃기지? 하고 농담을 건네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빠가 머리를 밀고 나자 우리 아빠가 정말 암에 걸렸구나 라는 게 실감이 나서 눈물이 났어요. 아빠는 당연히 회사에도 잘 못 가셨죠. 할 수 있을 때까지만이라도 일을 하시라고 하셨지만 투병 중에 어디 쉬운 일이었겠어요. 결국 엄마가 회사에서 근무 시간을 늘리셨습니다. 다행히 엄마 회사도 꽤 큰 회사라 엄마는 걱정 없이 열심히 일하신 대로 벌 수 있었어요. 병원비도 보험과 모아둔 돈으로 해결이 가능한 비용이었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도와주셨습니다. 주위에서는 그래도 아직 젊으니까 열심히 치료받으면 다 이겨낼 수 있어 라고 늘 위로했죠. 아빠는 정말 열심히 치료를 받으셨어요. 위를 반 이상 드러내는 끔찍한 수술과 독하디독한 항암 치료를 건디시면서도 늘 저를 챙기셨고 저를 사랑해 주셨던 우리 아빠였어요. 이미 중기를 넘어선 상태에서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의사들은 아빠가 얼마 버티지 못할 거라고들 말했어요. 하지만 아빠는 자신이 가진 모든 힘을 쏟아부어서 투병을 하셨죠. 모든 의료진이 놀랄 만큼 기적적으로 3년을 버티셨습니다. 제가 6학년이 될 때까지요. 하지만 그 해를 넘기지 못하셨어요. 제가 아빠에게 아빠, 내 졸업식 꼭 와야 돼. 초등학교 졸업식은 유치원하고 달라. 꼭 엄마랑 같이 와야 해. 라고 늘 신신당부했고 아빠는 갈게. 아빠가 사진 많이 찍어줄게. 라고 웃으며 대답하셨었어요. 그래서 아빠가 정말 그렇게 해줄 줄 알았죠. 제 졸업식을 한다라고도 2주 정도 남긴 때 아빠는 결국 힘든 투병을 끝내시고 하늘나라로 떠나셨어요. 제 졸업식에는 오지도 못하시고요. 중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아빠를 잃은 저는 장례식장에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오히려 엄마가 대범하게 장례식 전체를 지휘하셨어요. 엄마 속도 속이 아니었을 텐데. 화장할 때는 엄마도 못 참으시고 탈진할 때까지 우셨어요. 아빠는 그렇게 작은 항아리에 담겨서 낙골당에 안치되셨어요. 어린 나이에 그런 일이 생겼으니 저도 정말 힘들었죠. 엄마가 저를 일으키시려고 애쓰셨어요. 엄마도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어린 딸을 홀로 건사하셔야 할 처지가 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슬픔을 누르셨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죄송하고 감사해요. 그러던 어느 날 밤에 일어났는데 엄마가 혼자 술을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술을 못 하시는데 혼자 그러고 계셔서 많이 놀랐죠. 엄마는 저를 보시더니 제 손을 잡고 우시면서 민주야, 아빠 많이 보고 싶지? 엄마도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 엄마도 정말 힘들어. 그런데 아빠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랄 거야. 민주 마음 아직도 너무 힘든 거 엄마가 알아. 엄마도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 같이 노력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그리워하자. 엄마 이제 혼자지만 민주 정말 잘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할게. 이제 우리뿐이잖아. 우리 정말 둘이 잘 살아보자. 엄마는 이제 민주만 바라볼 거니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너무 나 혼자만의 아픔만 생각했구나 싶어서 죄송한 마음에 엄마에게 미안하다고 하면서 엉엉 울었어요. 그렇게 그날 엄마랑 껴안고 울고 나서 저는 다시 힘을 내기로 했죠. 아빠는 떠났지만
엄마 말대로 아빠가 바라는 건 저와 엄마의 행복일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집안이 아주 가난하고 형편이 어렵진 않았지만 엄마는 회사에서 보내는 시간을 늘리셨어요. 원래 야근은 안 하시던 분이셨는데 종종 야근도 하셨고 한 살이라도 젊을 때에 벌어 저축해야 해 라고 하시면서 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생긴 변화 중 하나는 핸드폰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날 엄마랑 같이 그렇게 울고 난 다음 날 엄마는 제가 하교하자마자 바로 핸드폰 대리점으로 데리고 가서 사주셨습니다.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핸드폰을 지금처럼 다 갖고 있지는 않았어요. 엄마는 이제 너 혼자 집에 있어야 할 때도 더 많을 거고 혹시 무슨 일 생기면 바로 엄마한테 전화해야 돼. 단축번호 1번에 저장해놔. 라고 하시며 사주셨어요. 핸드폰을 사고 나서 저는 아빠가 생전에 쓰시던 핸드폰 번호를 저장했어요. 아빠라고요. 핸드폰을 사기 전에는 아빠가 계셨었지만 나는 절대 우리 아빠한테 전화를 걸 일은 없겠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슬퍼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중학교 1학년을 마치는 시점을 앞두고 있었죠. 겨울 방학식이 있던 날 저는 홀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곧 아빠의 첫 기일이 다가오고 있었고 아빠가 보고 싶고 더 힘든 마음에 핸드폰을 들고 아빠의 번호로 문자를 보냈어요. 답이 오지 않을 것임을 알면서도요. 아빠, 오늘 방학했어. 아빠는 잘 있어? 하늘에서 잘 보고 있는 거지? 나 개근상도 탔고 이제 2학년 올라가면 더 잘할 거야. 엄마도 잘 챙길 거고. 아빠 많이 보고 싶고 정말 사랑해. 그렇게 문자를 보내고 1시간이 조금 넘었을까? 정말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돋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아빠에게서 답장이 온 거예요. 우리 딸 개근상 탔어? 대단하네. 다른 상보다 개근상이 훨씬 대단한 거야. 아빠도 우리 딸 옆에서 축하해주고 싶고 많이 보러 가고 싶다. 그래도 언제나 아빠가 옆에 있다는 거 잊지 말고 사랑한다 내 딸. 정말 핸드폰에 귀신이라도 붙은 줄 알았습니다. 놀라서 손까지 떨었어요. 아빠는 분명 돌아가셨고 화장하는 것까지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었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시간이 조금씩 흐르고 나서 어떻게 된 일인지 조금씩 파악이 되기 시작했어요. 누군가가 아빠 번호를 다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겠죠. 그런데 궁금해졌어요. 왜 낯선 문자를 보고도 아빠인 척 이렇게 답을 해준 것인지요. 그런데 사실 그런 궁금증은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순간적으로 그 답장을 보고 정말 아빠가 보내준 것 같은 기분에 설레고 두근거렸었거든요. 그냥 마음속으로는 정말로 아빠가 하늘나라에서 보내준 답장이라고 믿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때부터 아무에게도, 심지어 엄마에게도 말하지 않는 저만의 비밀 문자는 그렇게 시작되었어요. 그 후로부터 일주일 정도 후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다시 아빠에게 문자를 보내보았습니다. 아빠, 나 방학 숙제하기 너무 힘들어. 라고요. 그러자 답장으로 그랬어 우리 딸 숙제하기 힘들겠다. 그래도 힘내. 아빠가 응원하고 있으니까. 화이팅! 이라고 왔어요. 그 문자를 보면서 눈물도 흘렸지만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힘든 일 있을 때, 행복한 일 있을 때, 아니면 그냥 일상 속에서라도 문자를 보냈어요. 아빠에게. 아니, 아빠가 되어주시는 그 누군가에게요. 그럼 언제나 늘 따뜻한 답장이 날아왔어요. 아빠, 나 오늘 고등학교 원서 접수했어. 아빠, 오늘 나 생일이라고 엄마가 초콜릿 케이크 사왔어. 아빠, 엄마 회사에서 프로젝트 잘했다고 돈 더 받았대. 등등 정말 아빠에게 얘기하는 것처럼요. 언제나 따뜻하고 다정한 문자가 날아왔습니다. 문자는 해가 바뀌어도 제가 고등학교를 가서도 몇 년 동안 계속되었어요. 심지어 첫 해가 지나고 그 다음 해에는 제 생일날에 그 번호로 먼저 우리 딸 생일 축하해.
아빠가 너무 사랑해 라고 문자가 왔어요. 그 문자를 보고 정말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아빠와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마음의 상처도 힘든 것도 점점 덜해졌고요. 대학에 합격했을 때도 축하 문자를 받았고, 대학 생활을 하면서도 힘든 일이 생기면 무조건 아빠와 문자도 주고받았어요. 그리고 저는 대학교 4학년이 되어서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었어요. 제가 봉사 동아리를 했었거든요. 미술계통 전공인지라 병원에 가서 중병에 걸리신 환자분들께 그림을 가르쳐드리는 봉사활동이었어요. 그곳에서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저보다 연상이었고 소아암 환자들을 위한 옷을 만들어주는 봉사를 하는 기업에서 일하는 직원이었죠. 그 사람이 먼저 제게 호감을 가지고 다가왔고 저도 그 사람이 싫지 않아서 연락을 하다가 사귀게 되었어요. 연애를 하면서도 같이 병원으로 계속 봉사활동을 다녔어요.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직장에 취직을 하게 되었죠. 주말이나 휴일에 틈틈이 시간을 내서 혼자 혹은 남자친구와 같이 병원으로 봉사활동을 갔었어요. 특히 암에 걸리신 어르신분들이 말동무가 되어드리는 것이 좋았어요. 애초에 제가 환자분들 봉사활동을 시작한 것도 암으로 돌아가신 저희 아빠 생각이 나서였거든요. 어느 날 남자친구랑 같이 봉사활동을 갔었어요. 저는 암병동에, 남자친구는 소아암 병동에 있다가 끝날 시간에 노비로 나와 만났어요. 그런데 그날 남자친구의 눈이 새빨갛게 부어있더라고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으니 오랜 기간 동안 투병을 해서 오래 봐왔던 여자아이 한 명이 오늘 결국 하늘나라로 떠났다고 했습니다. 내가 봉사활동 오기 시작한 그때쯤부터 있던 아이였어. 오랜 시간 동안 강하게 잘 견뎌줘서 꼭 맞는 골수이식 받고 완치할 거라고 믿었었는데 라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우리 동생 생각나. 우리 동생도 그렇게 아팠었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남자친구의 동생 이야기를 들은 때가요. 나 사실 외동아들이 아니고 여동생이 있어. 너랑 동갑이야. 그런데 백혈병으로 어릴 때 죽었어. 뜻밖의 말에 조금 놀랐어요. 남자친구는 울면서 이야기를 계속 해주었어요. 동생이 10살 무렵부터 이상하게 팔다리에 멍이 많이 들기 시작했었어. 덜렁대거나 잘 넘어지는 애가 아니었고 동생도 자고 일어났는데 멍이 들어있어. 왜 이러지? 하고 신기해했어. 그러다 멍이 점점 늘어나니까 결국 병원에 데리고 가봤는데 큰 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받아보라는 거야. 그때까지만 해도 설마 하면서 병원에 데리고 갔었어. 그런데 백혈병이라더라. 그게 백혈병의 전조 증상이었던 거야. 동생은 맞는 골수가 나올 때까지 끔찍한 항암 치료를 견디면서 3년 가까이 투병했어. 머리가 너무 빠지니까 삭발을 해야 했는데 절대로 그건 싫다고 엉엉 울던 모습이 아직도 눈앞에 서네. 착한 아이였어. 항암 치료하면서도 엄마 아빠 걱정만 했었거든. 그러다 결국에 초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세상을 떠났어. 동생이 떠나고 나서 한동안 집이 힘들었었어. 엄마도 동생이 떠나고 나서 몸과 마음이 모두 병들었어. 그래서였는지 엄마는 내가 대학교 2학년 때 심근경색이 오셔서 돌아가셨어. 아빠는 아직도 엄마랑 동생 사진을 곁에 두고 주무셔. 남자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사랑하는 가족이 끔찍한 병에 걸려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결국에는 세상을 떠나버리는 걸 보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를 저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남자친구에게 제 아빠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건강하던 아빠가 암 판정을 받고 괴로운 항암 치료를 견뎌내고 꼬챙이처럼 말랐던 모습을 지켜보다가 결국에는 아빠를 떠나보내야 했던 그 이야기를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서 열심히 행복하게 사는 게 먼저 간 우리 아빠랑 오빠 동생을 위한 최선의 길일 거야. 우리 열심히 살자. 두 사람은 떠났지만 아직 여기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처럼 그 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많으니까. 우리는 적어도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도와줄 수는 있잖아.
저는 남자친구를 그렇게 위로해 주었고, 남자친구도 힘든 시간이었을 텐데 어머니랑 둘이서 고생이 많았어. 잘 견뎌줘서 고마워. 라고 말해주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난 후 저와 남자친구는 더욱 더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2년이 다 되어가는 무렵에 저는 남자친구에게서 결혼하자는 청혼을 받게 되었어요. 저는 당연히 기쁜 마음으로 결혼하겠다고 승낙했고요. 결혼을 하기로 하고 준비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남자친구를 엄마에게 소개시켰어요. 엄마, 나 만나는 사람 생겼어. 라고 말은 했었는데 엄마에게 인사시켜 준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엄마가 먼저 데려오라고 한 적도 없었고요. 엄마는 네가 준비되면 그때 소개시켜줘. 라고 부담을 주지 않으셨어요. 엄마, 그 사람이 나한테 결혼하자고 해서 내가 결혼하겠다고 했어. 엄마한테도 인사시켜주고 싶어. 라고 했더니 엄마가 그래? 잘 생각하고 결정한 거야? 한번 데리고 와봐. 라고 하셨어요. 남자친구는 집에 들어와서 엄마와 짤막한 인사를 나누자마자 곧바로 큰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혼자서 민주 키우시느라 고생이 정말 많으셨어요. 민주 같은 여자랑 결혼하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앞으로 어머니도 제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모시면서 민주랑 같이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그 말을 들으신 엄마는 곧바로 이 친구 괜찮은 친구네 라고 한마디 하시고는 바로 상견례 날짜 잡고 빨리 준비하자. 그렇게 적극적으로 제 결혼을 추진하셨죠. 그 다음은 아버님이었어요. 저는 한껏 긴장한 상태로 아버님과 남자친구가 사는 집으로 갔어요. 아버님은 체구는 작으셨지만 온화한 인상이셨고 저를 웃으시면서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그리고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우리 집안 식구가 되어줘서 고마워요. 잘 부탁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남자친구랑 저는 하루하루 피곤하지만 행복하게 결혼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각자 외동인 상황이었고 양가 부모님도 한 분씩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단비조차 많이 생략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은 모아뒀다가 엄마랑 아버님 여행이나 한번 보내드리자고 말을 했었고요. 그렇게 결혼 준비를 하나하나 하던 중 청첩장을 받게 되었어요. 주위 친구들과 지인들에게 청첩장을 돌리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얼굴 한번 보지 못했지만 늘 저에게 아빠의 마음을 알려주었던 그분이 생각이 난 것이죠. 그분께도 결혼한다는 소식을 알려드리고 가능하다면 결혼식에도 초대를 하고 싶었어요. 직접 얼굴을 뵙고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가 힘든 시절을 잘 넘길 수 있었어요. 그렇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죠. 그래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빠, 나 결혼해요. 그래서 아빠가 결혼식에 와줬으면 해서요. 청첩장을 드리고 싶은데 혹시 만나뵐 수 있을까요? 라고요. 답장을 기다리는 동안 정말 너무너무 떨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답장이 왔습니다. 우리 딸이 결혼해? 정말 축하해. 좋은 사람한테 가는 거지? 아빠도 너무 궁금하네. 그래, 아빠도 우리 딸 청첩장 한번 구경하자. 라고요. 그렇게 저는 10년이 훌쩍 넘어서 처음으로 아빠를 만나게 되었어요. 약속 장소인 카페로 가는데 정말 너무너무 떨렸어요. 조심스럽게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가 주위를 둘러보면서 아빠를 찾았어요. 아빠는 꽃다발을 준비해서 갈 거니까 그걸 보고 찾으라고 하셨죠. 카페를 둘러보는데 한 테이블에 시선이 멈추는 거예요. 구석진 곳에 있는 테이블이었는데 위에 작은 꽃다발이 놓여 있었고 의자에는 정말 저희 아빠와 비슷한 나이대로 보이는 아저씨가 한 분 앉아 계셨어요. 떨리는 발걸음으로 그곳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마침내 그분의 얼굴을 제대로 본 순간 저는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분은 바로 남자친구의 아버님, 그러니까 제 예비 시아버님이셨거든요. 아버님도 저를 보고 깜짝 놀라시더니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저도 잠시 아무 말도 못하다가
이내 핸드폰 문자를 들어보이면서 혹시 아빠? 라고 한마디를 꺼냈어요. 아버님은 눈물을 보이시면서 민주가 내 딸이었구나. 민주가 내 딸이었어. 라고 말씀하셨죠. 너무나 기가 막히고 신기한 상황에 저도 아버님도 함께 울었어요. 우리 딸, 그렇게 아픈 것만 보다가 피척 마른 창백한 모습으로 보내고 정말 하루하루 너무 힘들었어. 그런데 너에게서 문자가 온 거야. 나를 아빠라고 부르는 여자아이는 다시는 이 세상에서 못 만날 줄 알았는데 그래서 너에게 그렇게 답장을 보냈다. 혹여나 내 마음에 괜히 또 다른 상처를 줄 수 있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나는 너무 행복했어. 아파서 먼저 간 우리 딸이랑 다르게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는 것 같아서 그것도 행복했고 그런데 그 아이가 너였다니. 저는 아버님을 꽉 안아드리면서 아빠 고마워요. 아빠도 내 아빠예요. 지난 시간 동안 힘들 때마다 아빠의 문자를 보면서 힘냈어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후로 모든 이야기를 알게 된 엄마와 남자친구도 정말 놀랐고 엄마는 눈물을 흘리시면서 제 딸을 이렇게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하셨죠. 그렇게 저희 둘은 결혼식을 올렸어요. 저는 그 후로도 아버님을 아버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빠 아빠 하면서 딸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아버님도 그쪽을 훨씬 더 좋아하시고요. 하늘에 계신 아빠가 보내주신 최고의 선물인 것 같아요. 나중에 정말 다음 세상에 있다면 우리 아빠, 저 그리고 우리 두 번째 아빠까지 다 함께 만나서 서로 인사하고 즐겁게 웃으면서 놀고 싶네요. 앞으로 남편이랑 둘이 부모님께 효도하면서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